좋아요, 구독. 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개편을 시작했는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도 못한 테슬라 2차 전지 향방은? 네, 지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었던 로보택시 발표를 했는데요. 실망감만 내보냈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에 대한 충족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로보택시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뭐 시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로보택시가 운영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부대 사항들의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변화가 없는 가운데 덜컥 발표를 해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또 뭐 사이버 택시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호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기 시장 전기 자동차가 또 공급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가 팩토리죠. 여러 가지 충족되는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로보택시의 경우에는 그런 제반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덜컥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호기심 정도는 있었지만 기대감은 충족되지 않았다.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가총액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존심에도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별로 시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술의 구체적 내용, 뭐 규제 방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이 테슬라가 결국 연결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시도, 로보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기업에도 결국 우리의 2차 전지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미국 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여파가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는 시총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의 몸집이 빠져나갔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실망감에 정규장에서 8%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7에도 탈락을 하면서 브로드컴이 편입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자율주행이나 AI,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인 기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무엇보다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국 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지금 모건 스탠리의 반응도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모건 스탠리에서도 완전 자율주행과 기술의 변화, 또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로보택시가 말 그대로 신기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충족되는 것인데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매우 구체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딱 그냥 첫인상 자체가 사실 이게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투자 기관이 이런 분석은 잘 안 내놓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함량 미달이다. 전반적으로 별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이 이제 기관에서도 로보택시 이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몇 주간 주식 매도세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슬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는 것 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려면 트럭이라든지, 근데 이 트럭도 시장에 공급되는 속도 자체가 매우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야심작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 로보택시인데 너무 허겁지겁하는 거 아니냐. 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로켓 자체가 또 사실은 그렇게 대중화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금방. 그렇다면 여전히 일론 머스크로서는 최대의 상품은 전기 자동차인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율주행까지 탑재를 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 로보택시인데, 이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이건 그러니까 마치 뜬구름 잡는 듯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공략법이 못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평가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약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등 2차 전지를 둘러싼 글로벌 이슈 어떻게 퍼져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당장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선도하면서 그래도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데는 평가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이 큰 화제 입사하면서 그래도 한국산은 믿을 만하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인데, 결국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또는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될지 좀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은 지원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중단한다. 이른바 2차 전지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또 하나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미국의 이 의원에 대한 선거, 하원 선거에 대해서 과연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게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정책적으로라도 이른바 G 이펙트,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2차 전지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냐 보면, 반도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제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 중간에 2차 전지를 보시면 중국의 경우에는 CATL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딱히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비교표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G-팩트, 이른바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방산이나 원전 같은 효과를 2차 전지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물론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과제에는 2차 전지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어떤 효과를 누리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단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피벗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25bp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이소연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0.25% 25bp를 선택한 것. 결국에는 우리가 베이비 컷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빅컷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에는 우리는 한국은행이 베이비 컷을 했다. 상당히 신중하다. 말 그대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창조하는 총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대출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에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 또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여전히 우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미국도 보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에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정작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천천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정시 부양에 상당히 어떤 급속한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고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미국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 전력과 바이오다, 제약 바이오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위기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오는 보고서 등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우리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전력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 뭐 LS도 있죠, 일렉트릭도 있죠, 효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미국 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력적은 좋다. 또 하나가 뭐냐? 이 생물보안법 수혜죠.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트럼프 후보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중국의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제. 두 번째는 많은 이런 비싼 이 바이오 제약 부분에 있어서 값을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 시도, 이른바 바이오 시뮬러 정책이죠. 바이오 시뮬러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또 우리가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관련된 테마 ETF를 보더라도 어떤 주식들이 종목들이 당기고 있냐면 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여전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뭐 제약했을 때 MSD나 켈리나 이런 회사들이 화이자나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면 모더나나 우리가 주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아 ST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동아 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활명순과의 동아그룹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제약사들 중에서 이 모기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경우에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동아 ST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주가표는 추세표는 2023년부터 준비하고 굉장히 좀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탄력을 받았고 다시 내려오는 듯 하다가 저 그래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AI 반도체가 좀 주춤한 상황에서 또 우리 반도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위기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 위기설의 핵심은 그 부분이니까요. 반도체 기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TSMC와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위기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총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푹서 꺼질 만한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흐름 속에서 오히려 AI 반도체 쪽보다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력이나 또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바이오 제약 쪽이다. 이런 쪽을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주로 담기는 회사들을 보면은 파이프라인 쪽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건 알테오젠과 유사한 바이오 쪽을 집중 공략,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것이 상당히 이 시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단행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bp 내렸는데요. 다만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그 때문이었는지 주식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장님께서는 파이프라인이 기대될 수 있는 바이오 혹은 전력 전압 쪽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특정한 섹터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증시 역시 3분기 실적에 따른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장세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투자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당장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차원이라면 3분기에도 지금 10월 달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3분기 7, 8, 9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 주로 이제 지금 금융권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금리를 인한 우리의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좋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다시 AI 반도체든 우리의 성장주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주로 금융권 위주입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주의 실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대선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런 게 이제 가늠이 가능할 테고 국내 금융 관련주도 그래서 관심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3분기의 실적 기대치를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좀 축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플로리다든지 미국 남부 지방의 조지아주까지 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 허리케인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헐린이나 또 밀턴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경제 지표에 언제 반영돼? 일단 이건요 10월 달에 마감되는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10월 주가에는 증시에는 그렇게 좀 파격적이고 파장을 미칠 정도의 영향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 신호탄을 쏜 은행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금융주 실적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주 역시 함께 어떤 등락세 연출할 수 있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용 그리고 CPI, PPI를 소화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 어떤 부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7일인가요? 이 발표되는 소비 지출 지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사실 미국 경제를 결정하는 한 3분의 2 정도의 비중이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향후에 이 연준에서 조금 더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기존의 예상대로 나타나는 정도 수준이라면 미국 증시가 더 반응이 좋을 수 있고 그러면 AI 반도체 쪽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소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준율 내리고 또 대출 우대 금리도 내려가면서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이 미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또 대선 결과에 또 달려있다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워낙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후보자는 중국에 대한 견제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가 많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차이나 베싱, 중국 때리기를 해야지 이 미국의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건재해질 수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까지 그르칠 정도로 충돌의 깊이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중국 변수, 차이나 팩트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그렇게 보탬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민감하기보다는 조금 둔감해지는 단계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중국 쪽 변수보다는 미국 변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 변수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